슬기로운 한우 생활입니다. 영화를 보면 복수를 꿈꾸는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간 홀로 무수를 연마한 후 이를 가지고 속세의 고수들을 차례로 격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화일 뿐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격투가는 자신이 치룰 시합을 다른 방법으로 준비합니다. 시합을 치를 상대가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을 해서 데이터를 쌓아가고 이를 바탕으로 비슷한 스타일의 스파링 파트너와 훈련을 합니다. 이렇게 훈련을 해야 실제 시합에서 좀 더 상대방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반면 엄청난 고수라도 상대방이 어떤 선수인지 모르고 링 위에 오르면 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상대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인의 도전입니다. 이런 경우 오로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초반에 좀 고전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어떤 선수인지 계속 탐색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상대방이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한 후에 상대방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백신은 도대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신다면 백신은 실제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격투가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물의 몸에는 헤아릴 수 없는 세균과 바이러스가 존재하고 그중 일부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신체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세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유해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병원체를 발견 즉시 바로 처리하는 군인과 같은 세포, 병원체가 들어오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억해 놓는 정보원 같은 세포, 그리고 나중에 그 병원체가 다시 침투해 오면 이에 대응하는 항체라는 무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무기 공장과 같은 세포로 이루어집니다. 군인과 같은 세포는 평상시에는 순찰을 하면서 매일 침투한 병균을 그때그때 제거합니다. 그런데 만약 병원체의 침투가 많아지고 이게 바로 처리할 수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때 작동하는 것이 바로 정보원 같은 세포입니다. 이들은 병원균에 대한 정보를 분석하고 이미 자신이 가진 기존 데이터 안에 있는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것인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만약 이미 가진 데이터에 이 병원체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바로 무기 공장에 연락을 해서 여기에 맞는 무기를 대량으로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무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항체입니다. 그런데 만약 병원체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항체라는 무기를 만들어내는데 좀 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느끼기에는 소나 송아지가 열이나 염증 등 증상을 보이고 우리는 소가 질병에 걸려 아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쯤에서 왜 송아지가 큰 소보다 더 자주 아플 수밖에 없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큰 소는 더 오랜 시간 살아오다 보니 이런 병원체에 대한 정보가 몸 안에 더 많이 쌓여 있고 그래서 병원체가 침입해 오면 이에 대한 대응이 빠른 것입니다. 반면 송아지는 이에 대한 데이터가 몸에 없으므로 병원체가 침입을 하면 이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무기를 그때그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주 아프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를 여기에 사용해야 합니다. 결국 질병에 시달리고 아픈 송아지는 쓰는 에너지가 많아서 크지도 못하고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폐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럼 송아지가 이런 불리함을 극복하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초유입니다. 송아지가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쌓는데 시간이 걸리며 이동안 가장 효과적으로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초유입니다. 그래서 초유의 품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송아지가 벌 수 있는 안전한 시간이 긴 것이고 반면 초유의 품질이 낮으면 낮을수록 송아지는 단시간에 바로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이는 그림에서 빨간 점선은 낮은 품질의 초유를 먹인 경우 그리고 주황색 실선은 높은 품질의 초유를 먹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녹색은 송아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병원균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면역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초유의 품질이 중요한 이유는 빨간색으로 칠해진 고위험 구간이
초유의 품질이 높으면 높을수록 줄어들어 송아지가 덜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농장에서 송아지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질병이 많이 걸리면 이건 거의 초유 문제로 보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런 병원체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백신입니다. 실제 병원균과 유사한 스파링 파트너인 백신과의 훈련을 통해서 송아지는 병원체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고 이후 실제 병원균이 침입했을 때 이에 맞는 무기인 항체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백신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게 되는지 대충 이해를 하셨을 테니 몇 가지 백신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은 나랑 실제 싸우는 병원균이 아니라 그냥 병원균보다 약한 스파링 파트너여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스파링 파트너가 같은 수준일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강한 스파링 파트너가 있고 약한 스파링 파트너가 있습니다. 강한 스파링 파트너로 대표되는 백신이 바로 실제 병원균을 좀 약하게 만든 백신입니다. 실제 살아있는 균을 사용하므로 생독 백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라이브 백신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백신은 실제 병원균과 유사해서 몸에서 병원균에 대한 정보를 더 오래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항체를 만들어내는 반응이 빠르고 효과가 가장 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이런 백신의 단점은 몸이 약한 동물의 경우 접종 후 부작용으로 아플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생독 백신은 반드시 건강한 동물에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보다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진 것이 살아있는 병원체를 약화시킨 것이 아닌 아예 죽인 상태로 만들어진 백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독 백신, 영어로는 킬드 백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백신은 확실히 안전하기는 하지만 백신의 효과나 지속력에 있어서는 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백신 접종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추가 접종을 해주어야 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원만을 모아서 만들어진 백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분할 때 눈, 코, 입의 모습을 보고 구별을 하듯이 병원체도 그 외부의 생김새를 결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항원이고 앞에서 말한 정보원 같은 세포는 이 부분을 보고 병원체의 정보를 구분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항체는 이 항원의 완전 맞춤형이어야 하는데 마치 자물쇠에 딱 맞는 열쇠가 있어야 문이 열리듯이 항원에 딱 맞는 항체가 있어야 질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병원균을 넣어주는 대신에 병원균 표면에 항원만을 떼서 백신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항원만 떼서 백신을 만들어 몸 안에 넣어주면 면역세포는 이것을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생각하지 못하므로 반응이 없고 원하는 학습 효과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항원과 같이 일종의 면역세포들의 반응을 자극하는 물질을 넣어주는데 이것이 바로 어주번트라고 하는 일종의 면역 보조제입니다. 즉 면역세포들이 이 면역 보조제에 반응을 해서 같이 들어온 항원을 분석하고 이것이 몸 안의 데이터로 저장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다른 종류의 백신이 있지만 굳이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대부분 한우 농가는 백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을 투여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가장 흔한 백신인 주사로 놓는 백신입니다. 그리고 점막을 통해서 넣는 백신이 있습니다. 백신을 입에다 넣어주거나 아니면 코에 뿌려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보통 어미소에게 백신을 놓아서 이때 만들어진 항체가 송아지에게 전달되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데 깜빡 잊고 소에게 백신을 못 넣었다면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입으로 백신을 넣어주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구강 백신입니다. 호흡기 백신은 주사를 통해서 많이 넣는데 요즘은 코에 넣는 백신도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대표적인 호흡기 점막 백신입니다. 이제 위의 내용을 토대로 실제 백신 제품과 비교하면서 위의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백신 사용에 대한 문제점은 백신의 제품 특성을 모르고 농가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유통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좋다고 판매만 하지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만약 자신이 사용하는 백신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모르신다면 한 번쯤 수의사분과 상담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백신이 전문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한글 설명서에는 백신의 내용이 부족하기에 부득이하게 영어로 된 부분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음 보여지는 제품은 로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생독 백신입니다. 제가 생독 백신은 병원균을 약화시킨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래도 강한 백신이므로 건강한 소에게 접종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볼까요? 송아지에게 입으로 먹여주는 것과 어미소에게 주사를 놓는 두 가지의 방법이 모두 가능한데 어미소에게 주사를 놓아줌으로써 항체가 송아지에게 초유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보면 반드시 건강한 송아지와 건강한 어미소에게 사용한다는 그런 의미로 헬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송아지에게 먹일 때 최대한 빨리 먹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이건 먹여줌으로써 장 속의 점막 면역을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 너무 늦게 먹여주면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접종 부위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바로 목 주변 근육에 놓으라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로타 코로나와 대장균이 모두 되는 백신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앞에 첫 번째 제품보다 이게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백신의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보이는 것처럼 이 백신은 죽은 병원균이 들어가 있는 사독 백신입니다. 사독 백신은 생독 백신보다는 안전하지만 효과 면에서는 더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만 백신을 해서는 안 되고 추가 백신을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제품의 설명에서 보이듯이 로타 바이러스 중에 특정 타입에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미소에게 백신을 놓을 때 새끼소에게 먹여도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품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제품의 경우에는 송아지에게 먹여서 효과를 보는 백신은 아닙니다. 이제 백신을 사용해도 효과가 없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백신은 사용만 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를 잘 지키셨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신 중 특히 생독 백신은 파괴가 잘 됩니다. 백신은 보관 온도의 범위가 매우 좁고 한번 혼합하면 다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하는 연속 주사기가 항생제와 같은 약품과 같이 사용했던 것이라면 백신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백신을 놓지만 소위 물백신이라고 불리우는 효과가 없는 백신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백신을 맞는 동물의 상태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동물, 영양 상태가 안 좋은 동물, 그리고 이미 아픈 동물은 백신을 주사해도 백신의 그 면역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물은 이런 안 좋은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유지하기 바쁘기 때문에 백신을 접종해 주는 경우 정보를 학습해서 또 다른 면역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하지 않은 동물에게 백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건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백신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용하는 백신이 살아있는 생독 백신인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도 질병과 같은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스트레스는 이유와 외부에서 소가 차를 타고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 시기에 백신을 잘못하면 소에게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좋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백신의 집단 면역 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두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면역을 형성한 소, 그리고 하얀색은 면역을 아직 형성하지 않은 소의 상태입니다. 왼쪽은 백신을 해서 많은 소가 면역을 형성한 상태이고 일부 소는 아직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른쪽은 자연적으로 면역이 생긴 소가 일부 있고
면역이 전혀 안 갖춰져 있는 소들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약 새로운 질병에 감염된 소가 있을 때 군 단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결국 질병에 걸린 소의 병원체는 증식하고 전파가 되는데 이미 왼쪽 그룹의 면역이 형성된 소가 대부분이라면 이것이 잘 퍼지지 않는 반면 오른쪽처럼 면역이 형성된 소들이 적은 그룹에서는 전파 속도가 빠르고 더 많은 소들의 감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백신이 가진 집단 면역의 힘이며 이래서 백신을 하는 것입니다. 즉, 백신을 하는 이유가 질병에 안 걸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도 계속 전파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큰 목적입니다. 만약 백신을 하지 않아서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는 상태라면 질병이 발생하고 퍼져나가는 동안 계속 아픈 소를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 백신을 제대로 했다면 아픈 소만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치료하는 비용과 노동력이 절감되고 질병 발생도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백신을 하면 좋은 농장들이 있습니다. 대량 사육을 하는 농장이나 자신이 길렀던 소가 아닌 외부에서 입식을 해서 키우는 소의 경우에는 백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런저런 방법을 다 취해도 질병 발생이 높다면 백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강의 요청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고정 댓글에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내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한우생활이었습니다.